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주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53세 된 남성이거든요. 53세 된 남성인데 개명을 하려고 합니다. 개명을 하기 전에 사주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사주를 푸는 순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이 순서대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십간 희용, 두 번째 격. 십간 희용은 난강망, 궁퉁보감 되겠습니다. 궁퉁보감에 근거해서 십간 희용. 그러니까 십간 정을 기준으로 해서, 물론 월도 봐야겠죠. 정을 기준으로 해서 정의 희용, 정이 좋아하는 글자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주의 얼추 격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십간 희용에 의해서 천간의 글자를 찾았으면 자평진전에 의한 격을 찾아보겠습니다. 격을 찾는 것은, 격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그 사람의 어떤 사회성이나 성공의 높낮이를 판독할 수 있는 그런 잣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부엌, 적천수의 부엌 동신을 찾으면 어느 해 어느 달에 운노가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돌아가는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형충해합에 의해서 한 해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십간 희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명은 정화입니다. 정화는 갑이 있죠. 정화의 목적은 무엇이냐? 사람은 누구나 저마다의 소명이 있듯이 정화의 소명은 무엇일까요? 갑이 떠있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갑에 의해서 생을 받아가지고 정은 성기, 기물을 만드는 게 그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경이 있으면 아주 격이 높은 사주가 되겠습니다. 근데 신 속에 경이 있습니다. 신 속에 경이 있는데 갑으로 정화를, 이런 걸 정모라고 하거든요. 정모. 정에게 갑은 정모가 됩니다. 책에 이르기를 여정모면은 정화는 그 불길을 크게 태울 수가 있습니다. 그 불길을 크게 태움으로써 기물을 만들어서 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경은 부에 해당되고 갑은 귀에 해당됩니다. 본 명조가 갑과 천간의 경을 신속에 지금 암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암장되어 있는데 이 경이 천간으로 떴다면 아주 격이 높은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신속에 있는 경이, 정은 갑의 생조를 받아서 경을 녹여서 어떤 물건을 만들고자 하는데 신 옆에는 미, 기, 무라는 토가 있습니다. 토가 있음으로 해서 신이 답답합니다. 토다 근매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렸을 때 청년기에 본인이 어떠한 하고자 하는 일들이 수월하게 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난강망해한 식간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식간형이라는 건 정이라는 글자의 소명은 무엇이냐? 정이라는 글자는 갑의 기운을 받아서 적당한 불로서 경을 재련해서 어떤 물품을 만들어내는 게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삼자가 구조가 되면, 삼자가 이렇게 구비가 되면 부와 귀가 겸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주에서 신 속에 경이 암장되어 있음으로 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이 신을 끌어올리는, 그러니까 경이 전간에 뜨면 현출을 한다고는 일찍 조기 발현을 하는데 신 속에 경이 암장되어 있기 때문에 인생을 통해서 꾸준히 계속 노력을 해야만이 백이 만성형의 그러한 사주가 되겠습니다. 정에 어울리는 식간형에 대해서 정에 대해서 판단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격을 자평진전에 대해서 격을 찾아보겠습니다. 미월입니다. 미월에 미 속에 지장하는 정을기가 있지 않습니까? 정을기가 있는데 정 아니고 을 아니고 기가 떴지 않습니까? 본기 기가 떴습니다. 기가 떴으면 화생토에서 식신격이 됩니다. 식신격이 됐는데 이게 격을 이루었는지 격이 파괴되었는지 그것을 또 우리가 읽어내야 합니다. 그러면 식신격이면 이 네 가지 경우가 있거든요. 네 가지가 있는데 식신생제격이라고 있습니다. 식신생제. 그러니까 식신은 격이 되고 제가 상신이 되겠죠. 식신생제의 조건은 신강해야 합니다. 사주가 일간이 신강해야 합니다. 신강해야만이 식신생제격이 식신격에서 식신생제격이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본 사주는 설계가 심합니다. 화생토, 화극금. 극하면서 힘이 분산되고 토를 생하면서 힘이 또 분산됩니다. 분산되기 때문에 이 사주는 신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1번 식신격에서 식신생제는 탈락. 그러면 식신대살. 식신이 살을 차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식신대살격에서 식신대살격이 성립되는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제야거든요. 제가 없어야 하거든요. 제가 있죠. 이렇게 제가 있으면서 성종육패라고 해서 식신대살이 이루어졌으나 봉제를 만나게 되면 파격이 됩니다. 그래서 2번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식신격에서 기식치살이라고 합니다. 식을 버리고 살을 취한다는 얘기거든요. 이때는 인성이 떠 있어야 합니다. 인성이 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식신을 버리고 살 질 속에 수 하나가 있죠. 살을 취하려고 하는데 지장간에 암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투가 안 됩니다. 인투가 안 되고 또한 제를 만났죠. 제를 만났기 때문에 이 또한 식신격, 기식치살격이 아닙니다. 성종육패. 4번 인다용인, 식다용인. 식이 많죠. 하나 둘 셋 이렇게 식이 많아서 식이 많으면 식을 잡아주는 것은 인성 아니겠습니까? 인성.
4번의 조건은 식이 많아서 인성을 쓰려고 합니다. 인성을 쓰려는데 신약하고 식이 왕하거든요. 근데 이 또한 재를 만나면 파격이 됩니다. 성중유패. 그래서 본 명조는 격이 식신격이라고 식신격이라고 일단은 찾았는데 여기에 걸맞는 상신체계를 갖춘 4가지 조건 중에 부합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격은 파격이 됩니다. 2번 파격이 됩니다. 격이 파격이 되면 어떤 성취도가 격이 성립됐을 때보다 그 규모가 작아지겠죠. 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이만큼 하든가 격이 파격이 됨으로써 어떤 사회적인 성취도가 작아진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부엌용신, 적천수에 근거해서 부엌용신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식관 이용해서 월지를 보지 않았는데 월지를 참고해서 조용신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1번 식관 이용해서 조용신을 표현했습니다. 본 사주는 미월에 정하기 때문에 조열합니다. 조열하지 않습니까? 물론 지지에서는 수기가 있고 화기가 있고 그다음 지금 수기가 있기 때문에 지지에서는 조습이 구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식록이라는 것은 식록은 구비가 됐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월의 정화는 아주 덥다고 미월의 정화는 술을 용하면 조우가 바뀌었습니다. 2번 적천수의 부엌용신, 억부용신 다 같은 말입니다. 적천수에서 정화의 그 세계를 보겠습니다. 신강 신약을 보게 되면 설기가 이렇게 과다하죠. 그 다음에 극하면서 힘이 분산이 됩니다. 그래서 믿을 것은 갑밖에 없습니다. 갑은 진 속에 수의 진의 뿌리를 내리고 정화를 이렇게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이 월지에서 물론 을이 있지만 진의 뿌리를 내렸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은 월지에서 그 힘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진용신하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억부용신에 갑을 찾긴 했지만 신약한 사주로서 갑 인성을 써서 정을 보호해주는 그런 형국입니다. 만약에 갑이 없었다면 종격으로 화하는 사주가 되겠습니다. 근데 갑이 진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종격으로는 가지 않고 종화, 아우, 우생화라 해가지고 화생토, 토생금을 해갖고 종합격, 중재격으로 이렇게 화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갑이 인성이 있기 때문에 화할 수는 없고 갑의 인성을 써서 정격으로서 부엌용신 갑으로서 그 기운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본 사주는 희하는 글자가 본 사주에서 꼭 필요한 글자가 좋아하는 글자가 수가 되겠고 조를 맞춰주는 수가 있어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목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수와 목을 용신으로 삼으면 되겠습니다. 조용신, 억부용신. 둘 관계도 또
용신, 희신 이 관계도 성립이 되죠. 그래서 본사주는 성명학 이름을 지을 때 자원오행을 찾기 위해서 사주를 분석했거든요. 사주를 분석했으니까 본사주는 수와 목을 이름에 써주면 이름 자원오행으로 수와 목을 써주면 이름이 사주에 필요한 길을 보호하는 그런 이름이 되겠습니다. 자원오행에서 수와 목을 찾기 위해서 사주를 분석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름을 지을 때는 음의 오행도 고려해야 하고 삼원오행도 고려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자원오행과 80일 영동수 운격이거든요. 운격이라는 것은 원형이정 이렇게 나가거든요. 원형이정에서 원은 초년운, 그다음 형은 청년운, 미는 부부관계와 장년운, 정은 말년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름에서 뜻하는 메시지, 어감 이런 것들을 총 고려해서 이름을 지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사주의 진신체계는 진신을 10단형에서 읽어낼 수가 있거든요. 본사주의 진신은 갑과 정과 경으로 이렇게 3자가 구비되면 최고의 성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지에서 천간을 어떤 식으로 유기유근한 그런 상황이 부합이 되면 더 좋겠죠. 근데 일단 천간만 봤을 때 정의 목적은 갑의 선조를 받아서 경을 녹여서 기물을 만드는 게 정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갑정경이 진신체계가 되겠습니다. 진신은 용신하고 좀 다르죠. 용신은 부업용신에서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 용신이고 갑정경은 식관이용에서 정의 목적이 무엇이고 정의 소임이 무엇이고 정의 가장 필요한 글자가 무엇이냐 그것을 진신체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는 용신과 진신을 아울러서 거기서 꼭 필요한 글자를 취사 선택해서 이름을 지어줘야만이 좋은 이름이 되겠습니다. 진신이라는 것은 본사주에서는 갑, 정, 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주에서 이분이 이렇게 유거든요. 그런데 54에서 63세까지 을축대운이 들어옵니다. 을축대운이 들어오거든요. 을축대운 중에 58세가 을사년이거든요. 을사년이면 세운과 대운과 사주 원국에서 사, 축, 유 이렇게 진유합이 되어 있지만 삼합이 동력선우에서 우선되기 때문에 진유합은 풀립니다. 풀리고 사유축 삼합이 성립됩니다. 사, 유, 축 이렇게 을축대운과 을축대운에서 58세 을사년에서 사, 축, 유 사유축 삼합이 성립됩니다. 삼합이 성립되는데 이게 편제 삼합입니다. 편제 삼합이기 때문에 이때를 전후해서 58세를 전후해서 57세, 58세, 59세 이때 큰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팁으로 하나 편제 삼합 대운 삼합이 이루어지는 내용을 읽어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